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현대 소설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현대 소설론의 제1강입니다. 제1강.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현대 소설론 교재를 한번 펴놓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할 게 제1강의 소설의 개념과 본질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개념과 본질인데, 일단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영어로는 나블이라고도 하죠. 이 나블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새롭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인간 본성의 진지한 탐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간의 본성을 아주 진지하게 탐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바탕을 두죠. 현실의 바탕. 그 현실에 바탕을 둡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현실에 바탕을 둔다는 것은 하나의 실제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가가 상상에 의해서 꾸며내죠. 이게 허구성이죠. 그리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럴듯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그럴듯하다는 것이 개연성이고요. 이야기가 서사성이죠. 자, 이것을 이제 그 속에 화자죠, 화자. 화자를 통해서 언어를 매개로 전달하죠. 그러한 산문문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화자가 중개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이걸 매개성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매개한다고 해서. 자, 이게 이제 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걸 또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와 문학에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제 질문한다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실제로 일어난 일. 이걸 다뤄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말하면 what was it이죠. what was it. 그게 뭐였느냐? 이런 얘기고요. 문학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 한다면 what is likely.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라는 것은 어떤 그 개별 사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실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런 것을 이제 다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페이지부터 이제 보시면, 4페이지부터 이 소설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5페이지에 이제 보면,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이제 소설의 나블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고, 거기에 그 5째 줄에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나오죠. 금오신화. 김시습이 금오산에서 쓴 새로운 그 이야기란 뜻이죠. 이때 신화할 때 신자는 새로운 신자예요. 새로운 이야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최초의 한문 소설로 이제 보통 평가를 많이 받죠. 그래서 이 소설은 픽션, 로맨스, 단편 소설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소설의 본질적 특징은 꾸며낸 이야기, 허구성, 설화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고대 서사시까지도 그 연원을 찾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6페이지에 보면 소설의 첫째 줄에 본질적인 특성은 단순한 이야기의 서술이나 황당무계한 무용담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진지한 탐구에 있다. 저기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6페이지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까지. 그리고 이제 나불에 대한 이야기도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의 5째 줄에 이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가 있죠. 로빈슨 크루소. 그러니까 이제 무인도에 혼자 남아서 이제 살아가는 그 주인공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프라이데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금요일 날 발견했다고 해서 프라이데이인데, 이게 이제 그래서 금요일이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 뜻은 충실한 하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프라이데이가. 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소설이 나와서 조금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이 픽션은 그 뭡니까? 허구적인 이야기죠. 허구적인 이야기. 자, 나블은 근대 이후에 그런 새로운 소설. 이게 뉴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short story. 이게 이제 단편 소설을 short stor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단편 소설이죠. 그 다음에 로맨스가 있죠. 로맨스는 뭐 이제 사랑 이야기 이렇게만 아시는 분 많은데 12에서 15세기에 황당무계한 기사담이에요. 기사담. 돈키호테 같은 경우도 일종의 이 로맨스의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7페이지에 보면 로맨스의 기원에서 그 둘째 줄에 로맨스에 찾는데 셋째 줄에 보면 로망어라고 나왔죠. 중세유럽의 표준어. 그것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제 로맨스는 기사들의 황당무계한 무용담이나 연애담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12세기에서 15세기에 이제 번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애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 연애담에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여성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키호테 이야기가 제가 말씀드린 게 나오죠. 거기 그 밑에 세 줄 내려가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이때 돈이라는 것은 써의 뜻이고요. 돈, 써 무슨 시죠. 그다음에 키호테가 이제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키호테 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고, 이제 전기체 소설이라고 해서 이제 양소유, 구운몽 이런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맨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그런 그 특정한 그런 장르를 지칭하는 용어였는데 사라졌다는 거죠. 근대 소설과 함께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근대 소설에서도 이런 로맨스적인 특징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괴기 소설, 탐정 소설에서도 이런 게 있다. 자, 괴기 소설은 이제 보통 7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이죠. 괴기 소설. 이건 이제 뭐 다른 말로 그로테스크라고 그래요. 그로테스크.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 프랑켄슈타인 같은 작품을 대표적인 괴기 소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 8페이지 가면 이제 단편 소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우리가 이제 장편 소설과 그 단편 소설이 있어요. 장편 소설과 단편 소설이 있는데, 이 장편 소설은 이제 원고지로 이야기하면 한 700매 정도죠. 700매 이상이고요. 이 단편 소설 같은 경우는 원고지 한 20에서 70매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 장편 소설과 단편 소설을 좀 더 이야기를 한다면, 이 장편 소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종합적인 표현이다. 인생의 종합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단편 소설은 뭐예요? 인생의 단편적인 표현이다. 짧게 쓰기 때문에 단편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장편 소설은 그 읽어보면 변화와 발전이 많죠. 이런 것들이 많은데 단편 소설은 긴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편 소설은 거기 나오죠. 두 번째 단락에 긴축성이 있다. 그리고 압축되어 있다. 그리고 압축시키기 위해 상징을 이용한다 나왔는데, 이때 상징이 바로 복선이죠. 복선. 앞에 있는 사실을 까는 이야기죠. 언더플롯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이제 폴 쉐도잉이라고도 하죠. 미리 그림자를 깔아준다는 의미의 이 폴 쉐도잉이란 말도 쓰게 됩니다. 자, 장편 소설 밑에 나왔죠. 다양한 인물, 복잡 플롯의 뒤얽힘, 광범위한 배경의 전개, 또 지속적이고 정밀한 탐구 등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페이지로 넘어가면 소설의 현재와 미래라고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양하게 20세기 이후에 발전이 되었다. 심지어 이제 반소설, 그 엔티로맨이라는 말 나오죠. 그 9페이지의 넷째 줄에
그 반소설이죠. 그러니까 그 소설의 이제 그러니까 이 반소설이라고 하는 엔트로머는 일종의 사실성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는 현실 문제를 재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심리소설 같은 경우도 이제 또 나오고 있죠. 이것은 이제 사실성의 세계를 확대시켰다.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를 이렇게 쭉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9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에 밑에서 둘째 줄 위로 올라가면 밑줄 치세요. 심리주의 소설은 보이지 않는 인간의 내면을 전체적으로 투시함으로써 소설 영역을 확대시켰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중반 이후에 영상 매체가 확산이 되죠. 그러면서 소설이 어때요? 다양한 소설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죠. 다양한 소설의 등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로 넘기시면, 그래서 이제 최근의 소설들은 둘째 줄에 우리가 이제 VR이란 말 써요. VR. 요게 바로 벌추얼 리얼리티의 약자입니다. 벌추얼 리얼리티. 그래서 가상현실이라고 이야기하죠. VR. 자, 또는 공상과학세계. 이제 이걸 SF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죠.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사를 파괴하고 우연성을 강조한다. 우연성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우연성을 강조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 도매상 출판사 힘이 예전보다 약해졌다고 나왔죠? 거기 두 번째 단락에 셋째 줄, 넷째 줄 밑줄 치세요. 판매에서 거기 나온 거 있죠? 출판사 힘이 약해졌고, 소설가로서 인정받게 된 등단제도나 문학상의 권위도 낮아졌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1쪽에 가면 소설의 존재 이유라고 나왔는데, 자, 소설. 자, 세 번째 줄 나오죠? 작가는 왜 소설을 쓰고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 소설을 읽는가? 발레리는 나는 약하니까 소설 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톨스토이는 소설은 재밌어야 된다. 11페이지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거기 소설 재밌어야 한다. 이게 바로 효용성이죠. 이걸 이제 이광수가 이제 계몽주의로 수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창작적인 측면과 수용적인 측면이 나눠진다는 거죠. 자, 11쪽에 거기 이제 창작 측면 네모치시고 그 밑에 수용 측면 네모치세요. 그래서 이 창작 측면은 뭐냐? 저 옆에 밑줄 치세요. 소설은 다른 장르와 마찬가지로 작가 자신의 표현 욕구의 산물이다. 자, 표현 욕구의 산물 동그라미. 자, 수용적인 측면은 첫째, 둘째 나왔죠? 둘째 줄에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을 허구적으로 재구성된 세계 속에서 이루어낸다는 거죠. 자, 둘째는 현실에 대한 호기심. 이런 건 통찰이라는 거죠. 자, 12쪽을 넘기시면 또 셋째 나왔죠? 네 번째 줄. 다섯째 줄. 소설을 통해 인류의 언어의 정수. 이 정수라는 것은 본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질. 에센스라고 하죠. 자, 이런 것을 이제 맛본다. 넷째는 소설을 읽는 일은 감성의 활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써놓은 거죠. 자, 그 다음 단락에 이제 가면 이 소설에 대해서는 뭐 재미를 이야기하는 경우, 교훈을 이야기하는 경우 많은데, 자, 거기 그 12쪽의 두 번째 단락에 일곱째 줄 정도 보면 문학작품 혹은 소설은 독자에게 교훈성을 준다. 이게 이제 공리주의적인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공리주의적 입장.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미, 감동, 쾌락주의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재미와 감동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주는 거 문학탕 의정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설탕 같은 것이 가미된 마이신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먹으려면 쓴데 거기에 캡슐 씌워서 먹으면 되게 쓴 맛을 느끼지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쾌락주의 같은 경우도 문학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로 넘어가면 소설의 리얼리티와 개연성인데, 자, 거기 첫째 줄 나오죠. 작가가 현실의 바탕을 두고 상상하여 꾸며낸 이야기를 화자를 통해 언어를 매개로 전달하는 산물이다. 이거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바탕을 둔다? 이게 뭐라고 써요? 실제성. 그 다음에 그 상상, 허구성. 그 다음에 꾸며낸 이야기죠. 꾸며낸 거, 이야기를 이제 화자를 통해, 화자는 서술자죠. 언어를 통해 매개한다. 매개성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3페이지 이제 밑에 실제성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소설가는 현실에서 소재를 취한다는 거죠. 그 실제성이다. 그래서 그 밑에 단락이 첫째 줄에 현실의 반영과 사실주의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거죠.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문학으로 말하면 반영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4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거기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에 보면 있는 현실과 있어야 할 현실이라고 나왔죠. 있는 현실. 자, 이걸 이제 자연이라고 그래, 자연. 그러면 있어야 하는 현실이 뭐냐? 자, 이거는 졸렌이죠, 졸렌. 뭐뭐 하라 해달라고 졸렌다는 거예요.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만 알으시면 될 것 같고요. 허구, 픽션이죠. 허구라는 것은 허구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5쪽. 그래서 이제 소설이 폄하된 건 셋째 줄이죠. 허구성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이 픽션이라는 말은 두 번째 단락에 한 7, 8째 줄에 보면 13세기까지 가장하다, 속이다, 꾸미다 이런 뜻의 페인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가 부금이죠.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소설은 고정된 의미와 가치 이런 게 부여하는데 현대 소설 같은 경우는 그런 그 텍스트의 유동적이고 다양한 의미 이런 걸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통적인 소설 작품의 고정된 의미와 가치 부여. 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현대 전통 소설과 연결되는 게 현대 소설이죠. 이것은 뭡니까? 텍스트의 유동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추구한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쭉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를 넘기면 이제 거기 팩션이란 말 나와요. 거기 위에서 한 7, 8째 줄에. 우리가 이제 픽션 허구인데 팩션은 팩트 플러스 픽션이에요. 이 역사적인 사실 관련돼서 이제 꾸며낸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16페이지에 3번 개연성. 이거는 이제 있을 법한 이야기지, 있을 법한. 그러니까 사실 플러스 허구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설은 그럴듯하다. 그러니까 개연성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넘기면 거기 첫째 줄 나오죠. 역사는 거기 밑줄 치세요. 17쪽에 첫째 줄에 일어난 일, 시인은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런 이야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윤홍길의 역사의식에서 이제 나오는 게 두 번째 단락에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그렇죠? 쭉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상을 이야기하죠. 한국전쟁을 소재로 삼은 윤홍길의 장마. 이때 장마라는 것은 남북이 대치된 상태를 장마라고 표현한 겁니다. 남북이 대치.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십시오. 자, 그런 전반적인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하셔서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어렵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이제 방송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나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방송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